2번 상승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 외적인 실행과 관계없이 조직 문화에서 충분히 문서화되고 설명되고 이해되거나 수용될 수 없는 상승에 필요한 작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화해 있는 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인식 필터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식 필터가 얼마나 밀도가 높은가.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식 필터 너머를 바라볼 의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위치, 교사의 위치에 있는 것의 위험은 자신의 가르침이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자신의 인식 필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즉 외적인 가르침, 외적인 구조가 사람들이 상승 자격을 갖추는 데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미묘한 점은 마크와 내가 가져온 외적인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에게 상승을 위한 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우리를 통해 제공한 디크리들은 많은 사람이 상승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카르마를 균형 잡기에 충분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수행을 하고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외적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자격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일련의 외적인 가르침과 수행들을 적용한 사람은 누구나 상승할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조직과 가르침을 통해 정확하게 묘사된 일련의 작용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카르마의 51%를 균형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계획, 신성한 작업의 일정 부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사항들은 비상승 상태에서 상승 상태로의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비상승 상태에서 상승 상태로의 전환은 의식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눈안의 들불을 보고 자신이 가진 자아감을 보고 자신이 이 자아 이상임을 인식하며 더 이상 그 자아와 그 인식 필터에 의해 제한받고 싶지 않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지적으로는 지금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나요? 상승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자격 요건. 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마크 프라빗을 만나면서 꽤 어린 나이에 상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 요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는 내가 전생에 만든 카르마를 개인적으로 균형 잡고 상승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엘 모리아로부터 다소 침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승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나는 꽤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랏빛 화염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일정한 양의 디크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전생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봉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내 상승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완전한 헌신과 상당량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이었음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상승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나는 그런 봉사를 해야 했고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봉사에 집중하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봉사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는 특정한 자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리더와 스승으로서의 자아뿐만 아니라 열심히 영적인 여정을 따르며 특정한 강도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정에 쏟아부은 강렬함은 내가 여정을 걸으면서 구축한 자아의 강렬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미묘함을 이해해 보세요. 그 자아가 없었다면 나는 개인적인 여정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상승에 필요한 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비유를 원한다면 붓다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인간의 상태는 삼사라의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 해안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삼사라의 바다가 있고 여러분이 상승하려면 건너편 해안가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 격동하는 삼사라의 바다를 아스트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람에 밀려 요동치지 않고 항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배, 탈 것, 보트가 필요합니다. 보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의식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삼사라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 보트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진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심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삼사라 바다를 항해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짓 스승과 타락한 존재들이 보내는 바람과 파도를 그들은 견딜 수 없고 대중의식이 보내는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난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마음, 과거의 여세, 여러분의 심리, 해결되지 않은 심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를 해결하는 방법.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이쪽 해변에 남아서 심리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아닙니다.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해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다에 있으므로 수영을 하거나 가라앉아야 합니다. 만일 이 난류를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강한 자아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난 소용돌이, 대중의식과 거짓 계층이 만든 외적인 저항, 지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진전하지 못하도록 탈선시키려는 어둠의 힘에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신을 지탱해줄 자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트가 더 먼 해안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닷처럼 해결되지 않는 심리를 해결하는 두 겹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외적인 가르침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진짜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도 발견해 보트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보트는 안전합니다. 보트는 뒤집히거나 난파되지 않고 파도 위에서 안전하게 일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외적인 길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심리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장소에 보트를 멈춰 있게 하는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트는 매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 같은 곳에 멈춰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가 여전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파도 위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보트를 만들기 위해 외적인 가르침과 도구들을 활용했지만 동시에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닻에 묶여있는 밧줄을 발견하고 그 밧줄을 잘라냅니다. 이제 배 깊은 바닷속 다른 바위에 닻이 걸릴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밧줄을 자르고 다시 진전합니다. 바다를 건너게 해준 보트를 해체하기.
여러분은 삼사라의 바다 더 먼 해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밧줄들을 모두 서서히 잘라내야 합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즉 대중의식과 어둠의 세력들이 보내는 파도로부터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먼 해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배를 더 크게 보강해야겠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 보트를 매우 강하게 때로는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보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내다볼 수 있고 가장 큰 파도를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해안 근처 얕은 물속에 있습니다. 해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성공했고 보트 만드는 일을 잘 해냈다고 추론하지 않을까요? 결국 보트가 여러분이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었지만 보트는 더 먼 해안으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여러분은 더 먼 해안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보트에서 뛰어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꺼이 보트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준 여러분의 배, 더 자세히는 자신의 자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아를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선택을 통해서, 오로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서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준 자아, 상승을 위한 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으로 여러분을 데려다준 자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에 내재된 자질이 무엇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상승하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 구축된 자아일 뿐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상승 상태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상승 상태로 가는 길에서 구축한 자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승 영역인 삼사라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구축한 자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었고 여러분이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데 쓸모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상승 영역으로 데려갈 수 없고 여러분은 그 자아를 상승 영역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계적으로 널판 하나하나, 리벳 하나하나를 해체하듯이 여러분의 자아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승을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해체하고 난 후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상승 마스터인 이유는 12년 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적인 수준들에서 많은 생애 동안 구축해온 자아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이자 스승으로서 이루겠다고 서약했던 봉사를 완수하기 위해 내 마지막 육화에서 나는 이 자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자아를 구축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자아는 단지 나를 더 멀리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도 자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자아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려왔습니다. 이번 육화의 나머지 삶을 헤쳐나가려면 이 자아가 필요할 것이지만 하지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해체해야만 합니다. 자아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리된 자아는 내가 육화 중이었을 때 내 자아가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의 정체를 드러내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에고 이상인 자아, 이 자아는 셀프 자아입니다. 이상인 자아입니다. 자아는 유용한 운동 수단입니다. 에고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것에 따르면 문턱 위의 거주자는 삼사라의 바다 밑바닥에 여러분을 잡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정에서 한 걸음씩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 단계로 내려가게 했던 결정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 자아감이 만들어낸 여세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선형 계단에서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직면하거나 죽이거나 혹은 초월해야 하는 거주자입니다. 에고는 거주자에 대한 집착, 외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주자의 요소들을 죽이고 닷줄을 끊는 지점에 이르렀고 보트는 이제 더 먼 해안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거주자처럼 보트의 뒤에서 끌려가는 닷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여러분과 함께 보트 안에 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소에 직면해야 하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거주자의 마지막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아 이상임을 알아야 하고 보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트에서 뛰어내리면 그 자아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상승 자격을 얻을 때까지 육체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서약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사실상 혼수 상태에 빠진 시기를 내가 겪어야 했던 이유는 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지점으로 나를 데려다준 자아를 내적인 수준에서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를 해체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체를 떠나고 상승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가질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카르마를 100% 균형 잡고 상승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상승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상승 상태에 적합해지는 특정한 과정을 여전히 거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아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가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여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육체를 떠나기 전에 자아와 자아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사라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구축한 자아가 카르마의 특정한 부분을 균형 잡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심리의 특정한 측면을 해결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할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이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사라의 바다는 겉보기와 달리 위험한 곳입니다. 거짓 스승들, 타락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가능한 한 많은 덫과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케이트 중 일부를 통과하려면 이런 영향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우라를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동안 여러분은 집중해야 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어떤 것이든 무시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경험한 축복처럼 여러분이 탁 트인 넓은 바다에서 보트를 탄 적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 멀리 항구가 보이겠지만 여러분과 항구 사이에는 매우 격동적이고 고르지 못한 파도가 몰아치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헤쳐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치를 닫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서 곧바로 항구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카르마를 균형 잡을 기회도 심리를 살펴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 격동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국면으로 나를 데리고 간 그 자아를 내가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만일 이 자아를 해체한다면 내 심리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특정한 심리적 장애를 본다면 나는 그것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장애를 해결하고 나면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번 생이나 과거 생에서 카르마를 만들게 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내가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해결된 심리 상태에서 나는 그 카르마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변화된 나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그 카르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몸 밖으로 나왔거나 나처럼 육체가 무력해졌을 때 가질 수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말은 육체가 없으면 카르마를 균형 잡고 심리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몸이 비교적 활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내 마음이 전혀 활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수준에서 내 마음은 극도로 활동적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육화해 있던 동안 관심을 두거나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나는 했고 내가 외적인 임무로 보았던 것에 집중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더 큰 임무는 개인적인 상승의 자격을 갖추고서 여러분에게 상승하는 방법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외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들 때문에 때때로 등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어지는 이유 카르마위원회, 다르질링 위원회, 그리고 다른 상승위원회의 축복으로 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나의 예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피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육체를 떠나기 전에 이해하고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한다면 상승이 여러분에게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신저가 기꺼이 열린 문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상승 마스터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도 내 말을 구술하는 것을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상승 마스터의 메신저로서 가능한 한 가장 순수한 용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주저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만일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열린 문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는 내가 운영했던 조직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자신이 충분히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화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화들을 통해 내 존재와 내 현존이 여전히 빛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충분히 중립적일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메신저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외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인식 필터를 통해 정신적인 이미지를 통해 심지어 육화해 있는 구루라는 외적인 인물을 통해 멀리 떨어져서 상승 마스터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식 필터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 대부분은 상승 마스터에 대한 인식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구루이거나 메신저였던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식 필터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 사람을 직접 인식했습니다. 내가 이 담화의 마지막에 모든 학생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I am인 나는 상승 마스터 구루 마입니다. 여러분은 I am인 나와 관계 맺고 싶나요? 아니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 필터를 통해 나와 관계를 맺고 싶나요?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도전하겠다면 여러분의 인식 필터에 도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상승 상태에서 오는 권리가 내게 있음을 이해하세요. 나는 나는 I am인 나이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who I am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만일
I am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가르침들을 주겠습니다. I am은 구루 마입니다. 네. 이 상승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이제 책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이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 중에서 몇십만 명, 막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수행하신 분들, 해탈했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책들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상승 마스터들이 킴 마이클즈가 이제 상승 마스터들하고 그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듣기가 이거는 뭐 계속 앞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을 사실은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 지구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네.